지난 한 주 제가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방송을 쉬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주 날씨를 보니까 35도, 37도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으셨죠?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올여름 잘 이겨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지신시 26번째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8월 7일자 서남저널인데요. 정읍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관 수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있고 노치원, 즉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를 말하는 거죠. 노치원은 급증하고 있는 정읍의 실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정읍지역의 독립유공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전북지역의 독립유공자 1207명 중에서 정읍이 113명으로 세 번째인데요. 그중에 80명은 건국 훈장 및 포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정읍지역의 독립유공자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서 임실이 156명, 군산이 122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요. 이강안 광복회 전북 지부장께서는 정읍지역의 독립유공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항일운동의 핵심적인 자금을 지원한 보천교와 동학농민혁명 등의 저항적인 시민 정신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판단하신다면서 정읍지역과 관련된 독립유공자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서남저널 이제 8면에서 광복 79주년을 맞아서 앞에서 얘기했던 독립유공자 중에서 4분 구파 백정기 선생과 또 백봉 나용균 선생, 또 독립운동가였던 고평 독립군, 그 다음에 춘우정 김영상 선생에 관련된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자, 8.15 광복절이 곧 다가오는데 이렇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깊게 해보는 시간, 그리고 보훈 정책이 좀 더 나아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정읍시가 교육발전 특구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군요. 도내 6개 시군이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정읍지역은 역사, 문화, 자본을 연계한 인성교육과 바이오, 농생명산업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90억, 시비 90억을 들여서 글로벌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인성교육도시 정읍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 정읍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상수도, 체육문화시설 등의 요금 감면 등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님의 주장이네요. 신정읍, 신계룡 간의 초고압 송전슬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5분 자유 발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신정읍, 신계룡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슬로가 건설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슬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도 좀 더 알아봐서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데요. 그동안 25만 원의 지원이 있었는데 추가해서 34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는요, 장애 아동의 발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서 언어 재활,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나 보호자께서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정읍시에서는 시민회장 후보를 접수받고 있군요. 5월 30일까지 접수받는데요. 올해의 시민회장 시상은 문화체육장, 예향봉사장, 농산업경제장, 효행선행장, 명예시민회장 등 총 5개 분야입니다. 자, 혹시 추천해서 시민회장으로 표창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다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렸던 정읍 물빛축제가 5만 5천여 명이 찾아오는 가운데 청학리에 개최됐다는 소식이네요. 우리 정읍의 용원면 출신인 이동근 화백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서 지금 그 초대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정읍 영원 출신이고 지금 현재 그 칠보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회, 전북도전 대상, 프랑스 르사롱전에서 금상, 우구회장상, 신라미술대전 최고상 등 30여 회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동근 화백, 우리 지역에서도 초청 기획 전시회가 열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청소년 로봇 동아리가 세계대회에서 수상을 했네요.
세계 AI 로봇 스포츠 한마당에서 은상과 장려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달 20일에서 21일 양남 천안시 상명대학교에서 열린 2024 세계 AI 로봇 스포츠 한마당에서 전국 청소년문화체육관 소속 로봇 동아리 테슬라 사이언스 회원들이 은상, 장려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정원성 한솔초 6학년 은상 받았고요. 오준혁 남초등학교 6학년, 박지훈 정남초등학교 6학년, 이용현 한솔초 6학년, 이율희 한솔초 4학년, 최애성 한솔초 4학년 학생들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국지역 청소년들 화이팅입니다.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을 상시 모집하네요. 공무원 및 공기업 시험 대비반 교육생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에 거주한 18세에서 45세까지 시민이거나 또 그 배우자, 자녀이면 되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과 같은 과목에 대해서 전문 강사의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청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고 김명신 명창 추모 씻김 공연, 발음 어렵네요. 고 오정 김명신 명창 추모 씻김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8월 10일 오후 3시 연지아트홀에서 열리는데요. 김명신 명창은 1940년 전라남도 화순 출생이신데 2023년 작년이죠. 7월 26일 돌아가셨는데요. 김명신 명창은 2005년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홍보가 예능 보유자로 지정받으셨던 민간문화재죠. 작년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씻김 공연이 연지아트홀에서 내일 오후 3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74년 만에 화룡 무공훈장이 유적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고 서명령 윤남술님의 유족에게 훈장이 전달되었다고 하는데요. 6.25 참전 유공자인 고 서명령 윤남술 씨는 당시에 강원도 강릉 전투에서 무공을 세운 공로로 74년 만에 훈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국방부 육군본부에서 추진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당시에 서훈 대상자로 결정은 됐지만 실제로 훈장을 받지 못한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전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7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훈장이 전달되지 못했는데 꽤나마 유족품으로 전달된 것을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엔 8월 7일자 정읍신문입니다. 일면 기사를 보니까요. 칠보 물테마 유원지에 여름에 2만 명이 다녀가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칠보 물테마 유원지 여러분 한 번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2010년에 개장할 당시에 연 7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다. 그리고 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계절 관광지가 아니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철에 29명이 근무를 하는 데 비해서 새 계절에는 1명이 지키고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관광시설을 만들 때에는 설치하는 장소가 참 중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뼈아픈 지적이죠. 이학수 정읍시장의 2024년 시민과의 대화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총 23개 읍면동에서 15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를 했고 현장 점검과 본예산을 반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노력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정읍 아산병원의 제12대 병원장으로 김잔디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다고 하네요. 김잔디 원장님은 1997년에 정읍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부임하고서 진료부장 등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 근무하셨던 임경수 병원장님, 시골에 온 김사부로 불릴 만큼 지역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경수 전 병원장님은 퇴임 이후에도 정읍에 남아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임경수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또 신임 김잔디 원장님도 정읍 아산병원이 정읍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장 차선 폭을 조금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네요. 자,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경차는 2m 이상, 일반형은 2.5m 이상, 확장형은 2.6m 이상,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3.3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차들이 좀 많이 폭이 넓어진 차들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영 주차장 만들 때 2.6m 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겠네요. 반려견 등록을 깜빡했다면 지금이 기회라고 합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하거나 정보 변경을 변경 시에는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이나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집중 단속에는 동물 등록 여부, 또 인식표 착용, 목줄 착용,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자,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반려견 키우는 요령, 패티켓이라고 하죠.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에 여러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에서는 부채 나눔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 봉사단 중에서 끌시 봉사단에서는 캘리그라피로 해서 예쁜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에 250개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북과학대학교 이영준 총장님께서 빠이빠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 플라스틱 줄이는데 전북과학대 총장님도 동참하셨네요. 저도 과거에 5분 발언으로 기업의 ESG 또 행정에서 ESG 실천을 위해서 플라스틱 표지 사용을 좀 줄여보자 이런 제안했는데, 자, 이영준 총장님 동참에 감사합니다. 정읍 소방서 소식이네요. 시민의 생명을 지킨 119 리본 구급대원 3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했다고 합니다. 소방장 정민희 소방장님, 또 최인환 소방사님, 이호인 소방사님 이렇게 3분이 선발돼서 소방서장님 표창, 그리고 포상휴가, 또 119 리본 구급대원 배지 이런, 그리고 배지와 함께 부상 등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119 구급대원으로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26번째 지신시 마치겠습니다. 아직 많이 무덥습니다. 이 여름이 끝날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지신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